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앉아서 걱정이 뭐냐면은 예, 예. 만약에 북한군이 그 희생을 당해요. 네. 싸우다가. 예. 그러면 한교 말대로 하면은 우크라이나한테 얘기해서 예. 북계군 부대를 폭격하거나 미사일 타격을 해라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럼 북한군이 미사일을 때려 맞거나 사람이 죽거나 하면은 이게 한국이 뒤에서 코치해서 한 거다. 예. 그럴 수 우리 있죠. 복수하겠다. 예.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예. 남북이 싸울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보복전 하겠다고 예. 전쟁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끔찍한 거죠. 근데 이게 모든 것이 국내 정치로부터 이걸 네. 막기 위해서 네. 국내의 어떤 정권이 위태로워지니까 이 자기 정권을 보호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까지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미 무슨 긴급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니까요. 네, 네. 그러면 진짜 이거 천인공노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네. 흐름이 어떠냐 하면 18일이거든요. 네. 그 18일 날 이렇게 대책 회의를 막 하고 호들갑 뜬 것은 이미 그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가 막 뜨거워질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벌써 50일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예. 라고 이제 됐었고, 네. 그리고 강혜경 씨가 그 21일 날 법사위 국감 나오겠다 이미 예고해 놓은 상태이고, 네. 그러니까 이걸 진화할 국면 전환을 할 그 내심의 동기가 이만큼 목적까지 차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키우기 위해서 호들갑 떠는 안보 회의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또 21일이면 어떤 날이에요? 국회 그 법사위 있는 날 아닌가요? 강혜경 나왔죠. 예. 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예. 윤 대통령을 예, 면담을 했는데 이런 그 사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마호가니 사각 긴 테이블 좁은 데서 박은정 의원님께서는 이거는 흡사 검사실에서 검사가 그 피의자 취조할 때 예, 옆에 변호사 정진석 앉혀놓고 한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맞아요. 근데 네. 그 정진석은 변호사도 아니고 그냥 한동훈을 변호해주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네요. 진짜 예예예. 그 건너편에 앉아야 되는데. 근데 그 21일 날 그것도 밖에서 한참 기다렸다고 하는데 세워놓고. 네. 그러면 왜 기다렸냐 그러니까 나토 사무총장인지 나토 측하고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인데 그 전에 그 21일 월요일이고 그 전주에 이 안보 대책회의 호들갑 떨고 할 때 북한군 파병 움직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군 정보 당국이 보도를 했는데 우리 국정원은 그걸 받아서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지만 미국 CNN, BBC 확인 안 해줬었죠. 미국의 군 당국자, 정보 당국자들은 확인할 수 없다라고 신중한 태도다. 그렇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BBC 그 나토 사무총장도 우리 나토의 공식 입장은 북한 용병이 우크라이나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확인 불가능하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토도 안 믿어주고, 미국 그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도 안 믿고, 그때 서울에 왔는데 또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나토도 미국도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쪽도 그건 확인 안 해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그러는데 답답하잖아 지금 이 김건희 여사를 커버하기 위해서 몹시 불편해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진화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토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길게 우리 입장을 들어주라. 우리가 뭐라도 할게. 당신들은 러시아하고 어떻게 사람도 보내고 할 수 없으면 우리는 갈 수도 있다. 이러지 않았을까? 나는 추측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다른 건 설마 그래도 아니 물론 이 태도는 문제지만 정부 당국자들이 뭐 대한민국에서 전쟁 날 일은 없습니다. 뭐 이런 태도는 굉장히 그 위험한 태도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위험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면 좋겠습니까, 대표님? 지금은 오늘 아침에 마치 6.25 때처럼 뭐 새벽에 장병 여러분 휴가 가십시오 했는데 일요일 날 새벽에 그렇습니다. 쳐내려 왔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서로 이렇게 막 부추기고 격발시키고 있으니까 붙어버려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위기 상황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심각하죠. 걱정스러워요. 심각한 전쟁 위기 속에 있는 거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앞서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에 그 비군사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괜찮지만 군사적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13%로 매우 낮은 비율로 하면 안 된다라는 데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내려서 실제로 살상 무기를 지원하게 되면 그다음은 어느 단계로 돌입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무기 지원을 하면은 러시아는 우리를 적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거죠. 적국으로 간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 북한이 그 군사 그 상호 원조 조약을 맺고 있고 그 실질적으로 동맹이라고 봐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국은 지금 대선으로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2개의 전장을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벅차서 저것도 지금 제대로 못해? 해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국민한테 찍히고 있는 것이고 무능하다고. 또 지금 그 해리스 부통령도 개인 기량은 뛰어나지만 역시 그 바이든 부정 효과 때문에 지금 선거 전망도 불투명하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극동에서 한반도에서 우발적으로 뭔가 이 사고가 터진다 하더라도 미국은 그렇게 우리 2개의 전장도 이미 벅찬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반도까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우물쭈물 우왕좌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믿듯이 형님이 바로 와서 북한을 때려주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상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트럼프가 되면 이 전쟁은 바로 끝난다. 끝낼 것이다. 그리고 뭐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무기 지원까지 살상 무기 지원한다는 얘기까지 하는 건지 실제로 지원을 할까요? 아니면 엄포용일까요? 우리가 그 가로막아 서지 않으면 저는 지원한다. 무기 지원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파치 헬기 그렇습니다. 갑자기 예산을 4.7조 원인 엄청난 예산. 그냥 원점 재검토라는 건 야당 의원이 얘기했는데 금방 받아먹는 거. 그건 이상하다. 뭔가 자기 동기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사실상 무기 지원이 임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에서 이미 러시아가 거의 뭐 이길 것 같은데. 그래서 거의 빨리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쪽으로 유럽 여론도 모아지고 있는 것이고 한데 이걸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사실 민주당 쪽에서 지금 이 대선 전에 몰두를 하고 있는 거지만 미국 조야 정치권에 우리 한반도는 무기 지원하면은 여기에 당신들은 또 하나의 전장을 관리해야 된다. 이건 한반도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 방지를 위한 이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를 우크라이나에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외교적 그 발동을 지금 걸어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유럽 그 안보 협력 기구에다가도 그런
그 서한을 보낸다든지 네. 그 외교단을 파견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고 나토에도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당신들도 이 전쟁터에 사람을 파견을 안 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우쭈쭈 해준다고 한국군을 거기 투입한다든지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요구를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게 파병에 대해서는 나토나 이런 그 요구가 있을 때도 가능하고 또한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도 파병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 파병, 개인 파병 그런 거. 네. 그러면 지금 봐서는 그 전화를 나토 사무총장하고 길게 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보내줄 수 있을 것처럼 하고 그러면 좋아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봐 이것을 요구라고 볼지 아니면 대통령이 어떤 그 통치권을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다 외교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폴란드 대통령 어제 온 것도 조금 예상치 않게 느낌이 오네요. 그 지금 보면 대외 활동이 다 굉장히 수상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에 둘러싸고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분위기 빌드업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빠르게 좀 정보 취합을 해서 유럽과 미국 양쪽에다 대고 메시지를 내야 되겠네요. 우리 국민은 무기 대량 살상 무기 지원도 또한 이 파병도 반대한다. 그렇게 될 경우 이 한반도가 뻔하다.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한 발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한반도로부터 3차 대전 실제로 그 2차 대전 이후에 한반도 전쟁이 한국 전쟁이 정말 가장 큰 전쟁이었는데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면 그 전략적 요충지로서 미래 가치라고 한다면 상호간에 약간 땅 따먹기 정도라지만 여기는 신냉전의 프론트 라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냥 지축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3차 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전선이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여기서 이렇게 화끈하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큰일입니다. 하여간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